감사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김하수 교수.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담아 이 표.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연세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건 1968년도 입학할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50년, 반백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촌 로터리에서 연대학까지는 거의 시골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1학년 2학기 되던 그 여름방학 때 갑자기 도로가 뚫리고 철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택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천지개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 과연 내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뜻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도 있었고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소부터 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좀 즐겨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과의 대화라는 것은 시대와 시대를 잇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또 정년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고 말을 너무 빨리들 하는 것 같고 내 말은 반대로 더 느려지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라는 게 좀 불량하거나 고장이 잘 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갈고 닦아서 조심스럽게 써야지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던져서 일을 하면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이고 반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언어는 그런 만큼 정성스럽게 써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에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캠퍼스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그 생산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재물수라고 그러던가 뭔가 돈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보통 때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그만한 거기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 별거 아닌 거 했는데 의외로 좋은 대가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그걸 받으면서 이건 내가 언젠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한번 쓰자 라고 마음 먹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약간 늘려가면서 그러다가 이번에 때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생기기 전에 빨리 주자 이렇게 했어요. 어떤 옛날부터 우리는 학교 공부와 돈의 관계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 왜 그 학과에서 공부하냐 하니까 나중에 돈 벌려고 그런다 하면 에이 자꾸 돈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멋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돈과 공부를 연결시키는 것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는 공짜라고 돈을 받고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보통 우리가 고학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몇 푼 저임금으로 나오는 그 몇 푼 받아갖고 그 돈 모아서 학교에다 등록금 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어떤 효과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돼요. 어떤 계획이.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럼 돈을 줄 테니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갖고 거기서 이자가 성과가 나오면 또 더 주고 또 더 주고 이래가면서 전문가들 양성해야지 그 전문가의 힘이 사회적 능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생긴 돈 이거 내가 딱 써서 어디다가 무슨 욕망을 채울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이럴 때 우리 후세들 학습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언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내주면 완벽하지가 않은 단어인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써도 갈고 닦아서 쓰는 사람들과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 어디서 외워서 하는 사람들과 언어 사용의 차이가 다 나타나고 그것이 설득력이라든지 어떤 구현력 이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라는 거 하는 것은 마치 무용수가 자기의 율동을 세심하게 갖고서 표현을 하듯이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반음의 반음 또 그 반음까지 신경 써가면서 정확한 음정을 찾아내려고 애쓰듯이 사실 언어도 그렇게 써야지 제대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용하지 하지 않고 노래하듯이 하지 않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쏟아내서 하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현을 해야지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공부, 학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언어적 체계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식의 언어적 체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그 학습 대상들은 소위 말하는 예체능계 빼놓고는 전부 언어적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법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언어의 파도 속에서 헤매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그냥 공손하게 얘기 잘하는 것, 뭐 그런 자잘한 기술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시야에서 이 사회적 발전의 길로 투영을 시켜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학사회에서 꼭 공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또 친구들을 통해서 교우 관계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그걸 성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래저래 돈과 비용이 많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인데 하나고 또 이것이 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뭘 걷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마를 해야지 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수업에서만 연마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해야지 되는 것. 너무 욕심스러운 얘기를 했죠. 오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일상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류는 저지르는 것, 위반한 것,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점수를 깎아야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새로운 것을 터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지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오류를 가지고 모욕을 당하거나 뭐 너무 지나친 제재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오류를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지 되는가를 찾아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우리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데가 출신들이 각양각색으로 모아요. 고향도 각양각색이고 고등학교도 각양각색이고 집안 어른들의 성격도 다 각양각색이고 그걸 모아서 연세라고 하는 이 캠퍼스에서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든지 무슨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교우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든지 해갖고 뭔가를 성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나가는 과정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친구 사이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걸 구현하지 못하고
혼자 어디 처박혀가지고 혼자만의 결과물 그걸만 만끽하는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동기 친한 친구들 없냐? 없고 좋아하는 선배 없냐? 그것도 없고 다른 후배 없냐? 그것도 별로 없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과제 이걸 처리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희열 이거 갖고 살아왔던 거는 참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걸 공유하면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